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약하거나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 공평하지 않은 자신만의 불행에 대해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처한 이 거지 같은 모습 말고 저 유리창 너머 따뜻하고 화려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것이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누구에게나 숨어있는 그런 시린 부분을 건드리는 이야기들로 차분히 이어집니다.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태어난 모습으로 고개를 저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영상을 마주한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도 이것은 이미 조금씩 배어나와서 저 아래쪽 어디쯤을 흠뻑 적시고 있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은 아주 천천히 읽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영상도 대사마다 차분히 느끼면서 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진진. 참진자가 2번 거듭된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이 이름은 참된 것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도 앞에 붙은 안이라는 성씨 때문에 오히려 전체 느낌은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참된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다시 부정해버리는. 이 소설 모순의 스토리는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 이미 한 번의 모순을 찍고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 안진진의 엄마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만우절날 태어난 쌍둥이인 엄마와 이모는 또 다른 만우절날 동시에 결혼을 합니다. 단 며칠 사이로 중매쟁이가 가져온 사진에서 한 사람씩 차례로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부모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똑같았던 자매는 결혼과 함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외모도 성향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엄마가 결혼한 대상인 주인공의 아버지는 술과 폭력에 찌들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떠도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엄마의 쌍둥이 자매인 이모의 남편은 좋은 직장과 유복한 환경 속에서 가족을 잘 돌보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이모는 늘상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속옷과 양말을 팔며 거칠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모는 우아하고 세련된 중년의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인공이 학교에 엄마가 와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 대신 이모를 오게 했던 일이나 후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남자를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이모를 엄마라고 생각하자 그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일 등을 통해 그녀가 엄마와 이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2가지 상반된 생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첫눈 오는 날 조카인 주인공을 불러내 유럽 여행에서 먹었던 스파게티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음반을 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택시에서 불쑥 내려서 일부러 눈길을 걷고 싶어 했던 이모는 오히려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무기력하고 무덤 속 같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다른 처지에 놓인 쌍둥이 언니인 안진진의 엄마는 그런 동생을 호강에 겨워 멍청한 소리를 하는 속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주인공 안진진은 그런 이모의 낭만성 때문에 자신의 엄마보다 이모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편에서 보았을 때는 호사스럽고 편안하기 그지없는 생활이 그 사람 자신에게는 무료하고 갑갑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그것은 마치 평생 똑같은 식단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식이요법 환자의 불행과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단조로운 삶은 역시 단조로운 행복만을 약속한다.
인생의 부피를 늘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애쓰는 불행일 것이다. 인간만큼 다양한 변주를 허락하는 주제가 또 어디 있으랴. 현대의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은 대개 풍요와 빈곤이라는 의미로 같은 가치로 취급됩니다. 그런 면에서 불행하고 빈곤한 엄마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이모와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왜 이모는 그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속에서 스스로의 삶이 무덤 속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난해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소설의 후반부에 주인공의 이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이모로부터 도착한 우편물에는 편지 한 장과 2개의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불행인가 봐.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내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건 말이야. 어려서도 평탄했고 자라서도 평탄했으며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더욱 평탄해서 도무지 결핍이라고는 경험하지 못하게 철저히 가로막힌 이 지리멸렬한 삶. 그래서 그만 끝낼까 해. 나는 늘 지루했어. 너희 엄마는 평생이 바빴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도 벌어야 하고 무능한 남편과 싸움도 해야 하고 말 안 듣고 내빼는 자식들 찾아다니며 두들겨 패기도 해야 했고 언제나 바람이 싱싱 일도록 바쁘게 살아야 했지. 그런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 무덤 속처럼 평온하게 말고.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내게 오지마.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내가 수정해줘. 서둘러 도착해서 2개의 열쇠를 차례로 열고 들어간 이모의 집에서 주인공은 겨울 끝에 찬바람 부는 풍경을 바라보며 홀로 떠나간 이모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비록 전쟁터 같은 삶이긴 했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은 엄마의 삶과는 전혀 달랐던 이모의 삶. 저자의 표현대로 가난한 삶이란 절박한 포즈 외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고 그래서 그 절박한 삶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삶 자체가 방전되는 것이 두려워 정신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다 써야 하는 것일까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니다 하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상반된 모습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삶의 의미란, 살아가야 할 이유란, 그 활기를 주는 원동력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인공 안진지는 2명의 남자를 만나며 조금씩 그 둘과 다른 색깔로 가까워집니다.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모든 일정을 정해진 계획에 맞춰 진행하며 심지어 자신의 인생과 결혼까지도 정해진 계획표에 맞춰 또박또박 해나가려는 남자 나영규. 반면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을 돌봐준 형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사진작가 김장호. 데이트의 모든 일정과 코스를 시간대별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빈틈없이 주인공을 인도하는 나영규와 달리 김장호는 대부분의 경우 순간적이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날의 일정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여자에겐 20년 징역이고 남자에겐 평생 집행유예 같은 것이라서 할 수 있으면 형량을 좀 가볍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인공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부족함 없이 자란 이모의 딸과의 대화에서 마냥 순수하지만 세상물정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듣던 끝에 참지 못하고 과장스럽게 내뱉은 표현이었기에 액면 그대로 그녀가 철저하게 계산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표현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면서 바뀌어갔고 결국에 그녀가 선택한 결혼이 어떤 쪽인지를 설명해주는 모순의 밑그림이 됩니다. 상처는 상처로 위로해야 가장 효험이 있는 법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그것인가? 자, 여기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어쩌면 내 것이 당신 것보다 더 큰 아픔일지도 모르겠다. 내 불행에 비하면 당신은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닌가.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김장우가 형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보일 때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정사, 특히 최근 폭력죄로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 일로 집안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 등을 김장우에게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의 불행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사가 나의 불행에 대한 솔직함일 텐데 나영규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왜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김장우에게는 그 솔직함이 불가능했을까? 나영규에게서는 현실을, 김장우에게서는 몽상을 느꼈던 주인공은 서서히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김장우로 결론 내립니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왜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유혹을 극대화시키는 감정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안진지는 생각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솔직함은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왜곡과 미화로 감싸진 자신과 비슷한 김장우와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반듯하고 계획된 일상이 아니라 몽상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기꺼이 왜곡시키는 사랑의 감정으로 거의 기울어가게 된 것은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심하고 찾아간 김장우 가족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너무나 익숙한 오래전의 기억이 떠오르며 새로운 위기를 느낍니다.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김장우의 얼굴에서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읽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은 위험한 법이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다른 길로 달아나 버린 내 아버지처럼 김장우에게도 알지 못하는 생의 다른 길이 운명적으로 예비되어 있을지 몰랐다.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사랑조차도 넘쳐버리면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못한 일인 것을. 안진진의 아버지는 술과 난폭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르는 그 많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느끼기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알겠지, 안진진? 내 말 알겠지?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으로 인해 처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뼈아픈 공감을 합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은 위험한 법이라는 이런 주인공의 독백은 또 어떤 이중성을 품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마음의 혼란을 거쳐 마지막 순간에 김장우를 떠나 나영규를 결혼 상대로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늘 같은 분량의 행복과 불행을 누려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모는 죽음으로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모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나는 김장우의 손을 잡아야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모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김장우의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겐 한없는 불행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면,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뿐이었다.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 나는 그것을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이모가 그토록이나 못 견뎌 했던 무덤 속 같은 평온이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이독경, 사람들은 모두 소의 귀를 가졌다.
그리고 작가는 주인공의 말을 통해서 작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작가는 이 글을 쓰면서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정신과 육체, 풍요와 빈곤 등 얼핏 상반되어 보이지만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양쪽의 모순을 이야기하기 적절한 소재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로 소설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소설이 중반에 이르렀을 때 작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 인간이란 이름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자각이지요. 그래서 이 책을 덮으면서 작가의 이 말이 오래 남는가 봅니다. 생김새와 성격은 다르지만 한 번만 뒤집으면 얼마든지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일 수 있는 우리. 새삼스런 강조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전적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대어도 함께 들여다볼 일이다.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마찬가지다. 풍요의 뒷면을 들추면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 있다. 하나의 표제어에 덧붙여지는 반대어는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의 이름에 다름 아닌 것이다.